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고등부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엑스코어 문제인데요. 일단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나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길이가 동일한 수열 x와 y가 있다. 그래서 이 두 수열의 각 원소는 음이 아닌 정수이다. 그리고 다음은 n이 5인 경우 이렇게 이제 1과 이제 수와 어떤 수와 0이 함께 이렇게 공존을 하죠. 임의정수 t가 주어졌을 때 x코어 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그래서 요 기호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요 기호가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제 여기서 여기 x코어 0에 대한 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x0, y0, x1, y1을 다 곱해서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거 X형 얘랑 얘랑 곱하고 서로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다 곱해서 그 합을 구하는 거죠. 그 합을 구하는 게 X코어 0이에요. 그 다음에 X코어 1은 뭐냐, 그러면. X코어 1은, 자, 전체적으로, 위에 X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0하고 1하고, 그죠? 그 번호에다 1 더한 거, 밑에는 1 더한 거를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합을 구하면 x가 1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냐, x가 마이너스 1이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예요. x가. 그러니까 x가 이동하니까 x 위치에서 마이너스 2라는 것. 그러니까 x 0인 것은 마이너스라면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필요가 없고, x 1은 여기서 1에서 1 빼면 0이니까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하나 이동한 거. 이렇게 해서 요 합계를 구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x과에 대한 정의고요. 그래서 이미 t 값이, 이건 이제 t가 정해졌을 때 t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 t 값을 보면은 a부터 t까지다 이 말이에요. a부터 t까지 해서 그거를 SAB라고 하자. 그러니까 A부터 T까지라면, A부터 B까지를 전부 그 안에 있는 정수를 모두 T 값으로 놓고 다 구할 합계를 구하자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 해보자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SAB를 구하라는 건데, 일단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뭐 우리가 모두 다 해보면 되니까 문제만 정확히 알면 일단 답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제약 조건을 잘 봐야 되겠죠. 일단 처음에 여기 입력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n이 먼저 주어지고요. n이 주어지는데 이게 수열 x의 길이가 아니에요. x 수열의 길이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수열 x에서 0이 아닌 정수의 개수라는 거예요. 0이 아닌 거. 그러니까 많은 값들이 0이고 0이 아닌 것만 따로 추려서 n개를 따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n개의 줄인 수열 x의 각 양의 정수 값 xi에 대해서 인덱스 i와 xi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덱스가 몇 번째인지 그리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오름차순으로 주어진다 그랬어요. 친절하게 오름차순 주어지니까 우리가 정렬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다음 쯤부터는 y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y에서는 개수가 m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0이 아닌 정수 개수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덱스 i와 yi 값이 인덱스의 오름차순으로 주어진다. 똑같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되는 게 t 범위 최소값인 정수 a, 그 다음에 최대값인 b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어지면 요걸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n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부분문제 3은 이제 100점을 맞기 위한 거죠.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뭐냐면 n과 m이 3 곱하기 15제곱 30만이라는 얘기예요. n과 m이 30만이고, 그 다음에 소문자에는 뭐냐면 수열의 길이에요. 수열의 길이는 얼마예요? 10억이에요. 10억. 10억이니까 이 수열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웬만해서는 저기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A와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의 9제곱부터 10의 9제곱까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범위는 어쨌든 이 n 수열의 범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다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이제 대충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테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요 예제를 가지고 요 답이 왜 나왔는지는 직접 한번 손으로 수작업을 한번 맞춰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정확히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파악이 끝났으면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일단 개요를 먼저 보죠. 수열 x, y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t의 범위는 이제 a부터 b까지죠. 그 주어졌을 때 SAB. 그러니까 a부터 b까지를 모두 t로 놓고 구해서 그 합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입력 자료를 한번 살펴보죠. 이제 항상 중요한 게 이거예요. 수열 x에서 0이 아닌 정수의 개수. 그 다음에 그 n개에 대한 x의 인덱스 i하고 값 v xi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요 같은이 생략됐네요. 같은 방법으로 수열 y에서 m 정수의 개수 m 그리고 i와 yi 이렇게 이제 해야죠. 그 다음에 t 범위의 최소값 a, b가 입력이 되죠. 자, 그럼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범위가 자 n과 m은 얼마라 30만이라 30만. 그 다음에 얘는 1에 n은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a, b도 마이너스 10억부터 플러스 10억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유효한 숫자만, 왜 0인 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0인 거는 무엇을 곱한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효한 숫자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30만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한번 풀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먼저 아주 가장 단순한 풀이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t가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를 모든 경우에 대해서 x과 t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가 뭐 마이너스 3부터 뭐 2까지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일 때 x와 t를 전부 다 구하고, 그죠? 다 곱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구하고,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1일 때 다 구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n제곱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n제곱이 아니고요. 이거 한번 정확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문제가 나온 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문제에서 부분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부분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는 A, B가 얼마부터, 그러니까 T죠. T의 범위가 3000부터 3000, 마이너스 3000부터 3000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000이잖아요. 6000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 수열을 가지고 한다면 이 수열의 전체의 길이를 가지고 한다면 30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000 곱하기 3000이에요. 간단하게 이거는 나와요. 모두 다 해본다 그래도. 그래서 19점은 굉장히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따져보죠.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의 5제곱이니까 뭐예요? 30만이에요. 30만. 그러니까 60만이 되죠. 60만. 60만이고 곱하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30만이잖아요. 당연히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60만 번을 하는데 요 30만을 상수 시간 내에 나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하면 돼요. 그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같이 고민을 해볼 거고요. 그럼 이게 나올 건데, 그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도 여긴 또 문제가 되죠. 이게 얼마가 돼요? 이게 20억이 되잖아요. 20억. 20억이 되는데 20억이 되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 수열에 해당되는 걸 다 할 게 아니라 이 범위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여기에 수가 유효한 숫자가 있는 부분만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얼마가 돼요? 30만이 되겠죠. 30만 개만 기준으로 처리를 하자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수열로 하는 게 아니라 수열로다 y값에서도 여기 그 30만 개 그것만 가지고 하자는 거죠. 근데 그것도 곱하기 30만을 하면 안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상수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상수시간 내에 처리가 된다면 이거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뭐 자세하게 처리를 안 해도 될 거예요. 근데 한번 원리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수열 x에서 0이 아닌 정수에 곱해지는 수열 y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수열 x가 x에서 x마다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x라는 건 뭐냐면 유효한 숫자가 있는 거. 그러니까 최대가 얼마가 돼요? 30만 개가 되겠죠. 30만 개에 대해서 개가 곱해지는 y의 범위는 i-부터 i- 플러스 b까지다 이 말이에요. 수열 y 범위는. 그러니까 i-a부터 i 플러스 b까지의 거기까지의 수열 y 합을 미리 구해 놓았다면 그 그러니까 부분 합을 빨리 구할 수만 있다면 시간이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뭐냐, 부분합을 상수 시간에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n번 만에 5n번 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원리를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뭐예요? x과 t가 0일 때, t가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돼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x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가 되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가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애들이 자기의 위치보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 적은 곳, 이게 이제 t가 마이너스 2일 때예요. t가 마이너스 2라면, 자, x에서는 요거 2일 때 여기 마이너스 2에서 0하고 맞추면 되잖아요. 이렇게 3일 때는 1하고 4일 때는 2하고 이렇게 맞추면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1일 때는 1에서 2를 빼면 음수가 되잖아요. 음수가 되는 건 무시하고 무음수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요렇게 맞추면 요거 합을 우리가 구하면 되잖아요. t가 2일 때, 그럼 x와 t는 이렇게 구해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x1에서 1 뺀 거가 돼요. 전부 1 뺀 거하고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다 맞춰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x의 위치에다가 1 더한 곳. 그러니까 1 더한 곳에다가 이렇게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연결되죠. y1, x1하고 y2하고 요렇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거 합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x3라고 생각을 해보자. x3. 자, x3 입장에서 보면 그냥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가정을 하면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y2라고 연결이 될 거예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3에서 1 돼서 4 여기 될 거예요. 전부 오른쪽으로 하나 가면. 다시 말해서 x3는 얘랑도 한번 곱해지고 얘랑 곱해지고 얘랑 곱해지고 얘랑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x3 입장에서 보면 요거 4개를 다 곱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 4개의 합을 4개의 합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x3에다가. 그죠? 이제 전체 합을 구한다면 그럼 x4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계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x5는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x2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x1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여기인데 여기는 음수니까 음수는 빼고, x0은 요만큼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요거 2개 합.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구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요거 어떤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x3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x3 입장에서. 자, x3 입장에서 a가 마이너스 2라면 얘는 뭐냐면 3에서 2 뺀 거, 3에서 2 빼면 y1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b가 플러스 1이라면 3에서 1 더한 거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부분합을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부분합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체 이 합을, 누적 합을 미리 다 구해 놓는다면 여기까지의 합에서 여기까지 합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제일 큰 위치, 여기까지 합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x에 있는 모든 값을 할 필요가 없이 x에 있는 값이 있는 것들만 우리가 하면 돼요. 값이 없는 거는 그냥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력받은 것들만 가지고 실제 값을 계산을 했을 때 그 값의 범위에 해당되는 범위만 누적합을 구할 수 있으면 곱하면 되는 거예요. x3은. x4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되는 위치만큼만 곱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수열의 그 인덱스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Y에 입력된 걸 가지고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차례대로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까 X3은 어디까지 했는지 보면 돼요. 여기까지 했다면 X4는 그 다음번에 입력된 것들 중에서 어디까지를 더하면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그 슬라이딩 윈도우 형식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찾아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잘 했으면 요걸 가지고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얘네는 뭐냐면 최대값을 그 디파이너로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임스페이스 해주고 구조체로 해서 포스하고 발 이게 이제 입력받을 거예요. 입력받을 건데 이제 X하고 Y 두 개를 다 입력을 받을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렬은 필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리 정렬이 됐으러 보잖아요. 그래서 XNN, YNN을 일단 선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N과 M이 있어야 되고 이제 입력받을 게 또 A, B가 있어야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입력받을 거 여기 문제에서 나온 거를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거기 변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합계 요거는 뭐냐면 누적 합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앞에서부터 Y에 누적 합을 저장하기 위해서 했는데 롱롱으로 했어요. 아시다시피 값이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제 조금만 나오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답이 나올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20억이 넘는 건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롱롱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ANS 결과값도 롱롱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입력받는 함수예요. 입력을 이제 XY 두 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배열로 여기 던져주면 알아서 받아주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해당 배열을 넘겨주면 거기다가 입력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n을 입력받고 그 n개만큼 우리가 뭐예요? ARRI의 포스 위치 그러니까 인덱스 그리고 값 li.8 이렇게 해서 입력을 다 받아주는 함수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메인에서는 입력받을 때는 얘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넘어가 보죠. 자, 메인에서는 일단 S하고 이거는 뭐냐면 S하고 E하고 쓴 제가 이제 의도는 이거는 사람에 따라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자기 나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되니까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요. 여기서 어떤 범위가 있다면 해당 범위가 이만큼이라면 여기를 2라고 잡은 거예요. S는 어디냐면 여기를 S라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가장 큰 범위 있죠. 그러니까 여기 시작되는 범위 바로 그래서 여기까지 합계해서 여기까지 합계를 빼버리면 요 부분합이 나오는 거죠. 그 용도로 해서 S하고 E를 잡은 거예요. 먼저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put n, x 그러니까 n과 x 배열을 입력을 받아라. 아까 input 배열을 input 그 함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x 배열을 입력받는 그런 함수 호출이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m하고 y 배열을 보내서 거기다가 입력을 받으라고 또 입력을 받아오겠죠, 제가.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먼저 누적합을 구할 거예요. AB도 입력을 받아야죠. AB 입력 받고 요걸 가지고 1부터 m까지 해서 sum i는 sum i-1 직전 것까지 합계에다가 현재 yi의 값을 더해서 누적시켜 놓는 거예요. 누적합을 다 구해놓고 이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n까지 가면서 이제 x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자기하고 곱해줘야 될 y의 위치에 합들을 이제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S하고 E는 처음에는 0에 있으니까 0에 자료가 없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가 옮겨갈 거예요. 2가 2 플러스 1 다음번 위치죠. 2 플러스 1의 포스를 가서 다음번 위치에 가니까 자기 다음번 위치에 가니까 그 위치가 B X의 포스에다 B를 더한 위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끝을 나타내는 거죠. 끝에 있는 그 값보다도 더 작거나 같아요. 그럼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2가 증가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 여기 0에 있는데 여기가 포함이 되면 1을 가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포함이 되면 또 1을 가요. 여기도 포함이 되면 또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 들어있다면 y에다가 2 플러스 1의 포스가 xi 포스 b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면 계속 가는 거예요.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다음번 보니까 여기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여기까지만 가서 멈추는 거죠. 그죠?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S도 마찬가지예요. S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가는데 S는 뭐냐면 얘는 같은 거는 아니에요. 작은 때만 가는 거예요. 작은 것만. xi 포스 플러스 a보다 작은 거 같은. 그리고 뭐냐면 여기가 0이에요. 다음번이 포함이 안 되면 가는 거예요. 포함이 되면 멈추는 거예요. 다음번이 포함이 되면 멈추고, 포함이 안 되는 가장 끝에 자리, 여기가 포함이 되죠? 포함되는 바로 직전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가 여기라고 S가 여기라면 2에서 S를 빼면 포함되기 직전이니까 요만큼의 부분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S를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얘네가 M에 도달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 이제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구해놓고, 그 다음번에 이게 무슨 의미겠냐면 S하고 2를 지금 찾았잖아요. 찾아서 그럼 여기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번에 다시 i가 증가하면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찾으면 이거는 이제 엔저업이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초과가 돼요. 근데 다음번에는 얘가 S하고 2가 여기가 뒤에 처음 앞쪽으로 갈 일은 절대로 없어요. 왜냐면 얘가 커지면 이게 커지면 커질지 작아질 수는 없잖아요.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얘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S나 2는 요거 i가 한번 증가할 때마다 한 바퀴씩 도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전체에 걸쳐서 한 번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전체에서 한 번이 되는 거예요. n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m이 아니라 이제 m이 될까요? m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뭐가 되냐면 m이 되는 거예요. n 또는 m이 되는 거예요. 더 큰 거. 그죠? 그게 시간 복잡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해졌다면 S와 2의 위치를 잡았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sum 2에서 sum S를 빼게 되면 거기 부분합이 되죠. 그러니까 XI에다가 곱해야 될 위치들의 합이 돼요. 그걸 곱해버리면 돼요. ANS에다가. 그죠? 곱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i가 증가하면 또 S하고 2하고 필요한 만큼 또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고 나면 ANS에 그 결과값이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ANS를 출력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시간 복잡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것도 결과적으로 n제곱하고 똑같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 n이 있고 여기 while문에서 얘가 어디까지 m까지 가니까 n제곱이 아니야.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1일 때마다 얘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얘가 다 도는 동안 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간 복잡도는 n과 m 중에서 큰 게 시간 복잡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10에 30만이죠. 30만이 되더라도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요것도 역시 이제 그냥 수열을 가지고 10억짜리를 가지고 하면 그것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유효한 위치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프로그램을 이해가 안 되시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한 주씩 디버깅 하면서 실행해 보면서 원리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에 3번 문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